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 좀 들어가 볼 텐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좀 심각한 뉴스이긴 했어요. 네. 주말에 빅뉴스가 토요일 저녁에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 추천을 했다가 네.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후보를 결국 고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둘 중에 결국 혁신당의 후보를 골라놓고 토요일 저녁에 이제 청와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소위 이제 대통령께서 분노하셨다는 뉴스가 터지고 나서 알고 보니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 전준철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있었고 네. 이게 그러면 청와대는 어느 정도 분위기였느냐? 이거 네.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건 뭐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이거는 순수한 의도가 이런 사람을 추천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의 분위기까지 나왔는데 네. 저희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 쪽에서는 반박 보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MBC의 보도는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민정수석실 네. 이렇게 좀 뭐라고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후보자들 몇 명 있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제 비공개로는 아마 비공개로 소통을 해야 돼요. 가능성이 그런 있겠죠. 그런 소통 자체는 사실상 아니죠.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청탁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공개로 약간의 스킨십. 근데 그게 비공개라는 말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왜 비공개적으로 그걸 안 했냐라고 네. 그 부분은 좀 그렇긴 네. 해요. 이제 그 원래 안 정청래 하는 대표께서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추가 네. 발언을 했죠. 뭐냐면 뭐요? 당내 인사 시스템, 인사 검증 시스템, 인사 추천 시스템을 다시 하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뭐냐면 인사위원회가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당에. 그 다른 이제 예를 들자면 방통위 뭐 심의위원, 방통위원 이런 분들 추천할 때 먼저 이제 당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걸러서 또 추천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잘 몰랐다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제1당이 시스템에 허술하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잘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로 넘어왔을 때 청와대에서는 본격적인 인사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인사 검증 동의서를 내면 그걸 기초로 해서 형사적인 거 또 주변의 세평, 평판 이런 것까지를 다 수집을 하는데 네. 요번에는 아예 그런 기능이 그 앞단계, 그러니까 당에서 넘어올 때 그게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경로라고 나오는 표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경로라는 표현은 윤석열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 자체를 굳이 윤석열이 매번 경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우리가 쓸 필요는 없고. 여긴 경로라고는 보도는 안 하고 이제 불쾌감을 표현했다, 불쾌. 유감을 표현했다. 한 가지는 대통령님하고 제가 뵌 지는 꽤 됐는데 그 오래 전부터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그런 고난의 행군 기간 오면서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악마화 시켜서 대통령이 굉장히 엄한 어떤 느낌이 있지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웃고 일종의 이제 일부러 분위기를 좀 반전하게 유쾌하게 썰렁한 하시고. 농담도 네, 하시고 이런 맞아요. 식이었지 화를 낸 적 없어요. 그러면 이번 일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거는 그게 굉장한 사실은 불쾌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청와대에서 반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신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 엄혹한 군사 정권에 버금가는 검찰 정권의 그 핍박에도 화를 안 내셨는데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만 이건 뭐 법률적인 이걸 다 제끼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많이 서운하셨을 무슨 것 일이 같아요.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는 네. 이성윤 의원이 어쨌든 추천했다라고 본인이 추천했다고 얘기를 밝혔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뭐 반부패 부장, 뭐 1, 2부장이었나 그렇게 부장으로 데리고 있던 그리고 뭐 친윤 검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핍박받은 그런 뭐 본인과 더불어 함께 손발을 맞췄던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 결국에는 나가게 되는 뭐 당시에 이제 윤석열 관련된 뭐 채널A라든지 윤석열 관련된 그런 수사를 하다가 이제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네.
반윤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반윤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계속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그 부분 검증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부분 자신이 실수를 했다라고 했지만 네. 좀 변명조로 마치 그 전준철? 김성태 사건에서 뭐 그러니까 초반에만 사건에 관여했고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일에 관여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자체는 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쌍방울 임원에 대한 횡령 배임과 관련된 변호를 한 것이지 대북 송금은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변명이 나온 거고 네. 그 변명을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그 입장문을 이성윤 최고위원이 대리 포스팅을 해줘가지고 전준철은 유능해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왜 변명을 하고 있느냐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게 이제 사과라고 한다면 늘 우리 말씀드린 거지만 진정성과 타이밍이잖아요. 맞습니다. 최우선이 이제 진정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진짜 완전 날것으로 사과해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날것으로 진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뭐가 사족이 붙으면 이제 굉장히 변명이 되는 그게 좀 더 거고. 지나치면 이제 개사가류로 글쎄요, 변질이 그러니까, 되는 것인데 오해할까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붙였겠죠.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냥 그런 말 막 붙이니까 아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 그리고 저도 이 사건을 수임한지 전혀 모르고 이 사건은 이제 주말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하여튼간 이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는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사건 수사를 이제 내란 특검이 좀 더 이렇게 막 팍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민중기 특검에서 아쉬운 점들이 검사들이 막 정말 난리를 치는 밑에서 특검보들이 근데 이제 민중기 특검이 거기서 강하게 휘어잡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그렇게 좀 확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도 네.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사건을 수임했다라는 거는 네. 몰랐단 말이에요. 네. 네. 야, 그러면은 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만 검증해 보면 나오는 것들이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싫어하지만 이렇게 나이브하지? 아니 그냥 이렇게 추천하면 턱 될 줄 알았나? 지금 국민들은 특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럼요. 원하는 성과가 전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윤으로만 퉁칠 게 아니라 한동훈도 반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맞아.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지금 뭔가 민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되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쩐지 이 특검에 대해서 좀 어떤지 평가를 해달라 어떤 사람이 좋은지 둘 중에 그렇게 평가를 해달라라는 방송에서 막 나올 때마다 저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사실상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거를 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네. 얘기를 하는데 잘 몰라. 그러면은 너무하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내가 확실하게 검증했습니다라고 와서 얘기를 뭐 그 전에 얘기를 하던가 이게 네. 뭡니까? 네. 저는 진짜 그래서 뭐 수사는 검사 출신이 잘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성윤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수사를 하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일 마무리를 매끈하게 못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그래놓고 또 계속 특검의 검사들이 많이 포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뭐 양분남 의원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게 화끈하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어제 김광민 변호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매부쇼에 나오셨다고요? 네, 나와서 이제 그 출입 기록에 대한 게 서울 고검에서 이제 감찰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네. 실명으로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자기 자필로 쓴 게 나오잖아요. 네, 거기 네, 이름이 네. 딱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날짜도 적시가 되어 있고. 네. 그럼 이제 이분은 이화영 그 부지사는 그 전 변호사에 대해서 이름을 기억을 못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찰하는 과정에서 3명이 있었다. 한 명은 알겠고 2명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출입 기록에 이제 3명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이제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 자필 작성한 그 진술서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 있고 몇 월 며칠 날에서 이렇게 회유를 했다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지금 네. 문서가 예. 자필 진술서가. 예. 그렇게 보면 출입 기록이 있고 그날 누구가 조사받았는지를 보면 어떤 건을
변호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즉 예. 그냥 화끈하게 사과하고 끝났으면 거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겠죠. 혹시. 예.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게 실체적 진실로 또 자꾸 이제 더 이게 드러나니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날만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너무 자다가도 일어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부지사와 이제 묶여 있어서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구속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뭐 통화했다,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네. 이 뭐 대북 송금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진술을 했고 중간에 또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지 않았다가 검찰의 회유에 꼬임에 넘어가서 진술을 해버려요. 그랬다가 몇 개월 만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또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분이 정신 차리라 해가지고 다시 또 아 내가 이건 검찰의 꼬임에 넘어갔고 김성태 측의 회유에 넘어가서 내가 그때 미쳤나 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였다라고 한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중간에서 회유 압박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전준철이라는 사람이 최소 넉 달 정도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변호했다라는 게 지금에 드러난 사실이에요.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부인해도 이게 부인이 안 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는 사실인데 오늘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도 나오고 어제 한준호 의원이 팩트 체크까지 해가지고 심지어 이걸 그냥 반윤이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만들려고 김성태 측에 섰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한 게 현실이거든요. 닭살돋아.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전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마치 유능한 사람이다, 반윤 검사였다, 오해다, 심지어 어제 이성윤 최고는 이거 음모론이다라는 얘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성윤 최고를 물러나라라는 의견이 당연히 나올 법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아무 시그널이 없어요. 반윤 검사라고 다 유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진짜 우리 오윤혜 씨 정답이네요. 반윤 검사 출신은 한동훈이야. 반윤이야. 아니 정신 차려, 유능하면 아무나 갖다 쓰게. 근데 유능은 빼주세요. 한동훈이 네. 유능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예, 네, 좋습니다.